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KCL, KVL에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V1이 지금 4V라고 되어 있습니다. 4V가 되어 있고 V2가 7V가 되어 있고 V3가 8V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압은 얼마인가? 자, 전압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루프에서 KVL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된 전압은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라고 적어보면 결국은 4 더하기 7 더하기 8 해서 19V가 되네요.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 B에 이제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A는 지금 40V가 되어 있고 B는 우리가 10V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15V고요. 3번은 5V네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V1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의 루프가 되기 때문에 이 입력 전압을 한번 바라보면 입력 전압은 지금 극성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40V였고 얘가 10V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전압이 여기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0V로 이렇게 보시면 쉽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V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2 더하기 3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V1은 30에서 V2 빼기 V3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30에서 15 빼기 5를 하니까 10V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KVL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근데 이제 이때 이런 걸 푸실 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 페르프 안에는 우리가 항상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전류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시면 이 전류를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I가 들어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전압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원은 그냥 전원의 방향 그대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더하기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자, 그러면 0이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쓰면 V는 1 더하기 2 더하기 3로 되겠죠. 자, 두 번째 또 보면 똑같습니다. 쭉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고 루프에 그려놓으면 전류 I가, 자, 그러면 VB는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V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VA 더하기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0이 돼야 된다. 자, 요게 이제 KV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VA하고 VB를 뺀 값이 결국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위의 식을 우리가 잡아보면 결국 이게 두 개는 뭐예요? 루프 내에 존재하는 전압을 합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프 내에 존재하는 전압의 합은 0이다. 자, 그게 이제 KV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전압 분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압 분배. 자, 전압 분배가 이렇게 있네요. 있을 때 R1하고 R2라는 저항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V라는 전압이 걸리고요. 이때 전류가 흘러갑니다. 흘러갔을 때 우리는 우리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 하면 V1은 R1에다가 I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V2 역시 R2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V는 V1 더하기 V2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I 곱하기 전체장 REQ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적어보면 I는 REQ 전체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REQ라는 거는 R1 더하기 R2이기 때문에
직렬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R1 더하기 R2에 R1에 V가 되고, 여기는 R1 더하기 R2에 V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되니, 원래 우리가 전압을 구할 때는 여기에 흐른 전류를 계산해서 우리가 전류와 항을 곱해서 이제 전압을 구해야 되겠죠. ohm의 법칙으로. 그런데 지금 결과만 보면 V1, V2라는 이 전압은 전류와 관계없이 저항과 전압 비로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 정리하면 결국은 이 전압 분배라는 거는 직렬일 때 R1 더하기 R2분의 우리가 R1 V가 되더라. 자, 그럼 V2는 R1 더하기 R2분의 R2 V가 되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V1하고 R1 그죠? V2하고 R2 밑에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위치의 전압을 구할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의 저항을 갖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V1에 걸린 전압은 R1에 비례해야 되겠죠. V2에 걸린 전압은 R2에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매우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 분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류 분배는 병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IO라는 전류를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자, ohm의 법칙 R1분의 V1인데 V1이나 V가 같기 때문에 V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2도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I2는 자, R2분의 V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역시 이 전체 전류에 대해서 이 한번 표시를 해보면 V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전류에다가 REQ를 갖다가 곱해버리면 우리가 V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REQ는 병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REQ는 두 개를 더한 것에다가 두 개를 곱한 것에다가 더한 것을 나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안 그러면 이런 형태로 써도 되겠죠. 자, 양변에 R은 R2로 나눠주면 요거는 이렇게 되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쓰면 I에다가 우리가 G1 더하기 G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V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자, R1하고 R1이 지워지니까 여기는 R1 더하기 R2분의 R2의 전체 전류 I가 됩니다. 자, 여기는 역시 R2가 지어지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1의 I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전압을 구해야 되지만 전압이 없고 전류와 저항비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일 때는 여기가 2가 되고요. 2일 때는 여기가 1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I와 R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글을 써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으로도 써도 되지만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첫 번째 식에서 이용해서 써보면 자, 는 G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G1 더하기 G2가 되겠죠. G1 더하기 G2의 R1분의 1이니까 G1이 됩니다. 그래서 I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G1 더하기 G2에 G2가 되고 I가 되더라. 자, 이렇게까지 연결해 아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4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전압이 지금 얼마일까요? 한번 볼까요? I1이 10mA래요. I1이 10mA일 때 다 구해보라는 거죠. I1이 10mA. 자, I1이 10mA인데 지금 2K, 그 다음에 3K, 5K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할 때 I1을 갖다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I1은 자,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 이 저항이 두 개가 더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는 못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실 편한식은 뭐가 됩니까? 편한식은 편한식은 여러분들이 이 식이 편한 거예요. 뭐가 편하냐?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분의 G1의 전체 전류 I, 이게 편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3개짜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2개짜리 같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나서 이제 또 나눠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여기에 2K분의 1이네요. 자, 2K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K분의 1이고, 더하기 5K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5K분의 1이 되고, 전체 전류는 10mA가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I2, I3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I2도 마찬가지로 G1 더하기 G2의 G3의 G2의 I다. 그죠? 그 다음에 I3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은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합성장을 구해야 되는 문제네요. 자, 2.8이 있고요. 여기에 2하고 3이 있습니다. 그럼 2하고 3홈에 대한 합성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2하고 3에 대해서. 그럼 2하고 3은 2 곱하기 3에다가 2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분의 6이 돼서 1.25홈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2.8과 1.1을 더하면 2, 3, 4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 회로는. 이렇게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가 되죠.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200V가 이렇게 걸려 있고 전류가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전류 구하고 그다음 I1, I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I는 R이 지금 REQ가 4옴이죠. 2.8에다 1.1을 더하니까 4분의 200이 돼 가지고 50A가 여기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50A가 이렇게 흐르더라. 자, 그러면 R1, R2는 어떻게 되나요? 자, I1에 대해서 R1, R2에 흐르는 전류 I1에 대해서는 2개를 더하면 되죠. 2개를 더하고 항상 반대 저항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을 쓰고 자, 50을 쓰니까 여기에 30A가 이렇게 흐르더라. 자, 그럼 여기가 30A예요. 그럼 여기는 2개 차가 흘러야 되니까 계산 안 해도 20A가 되겠죠. 또는 I2는 2 더하기 3에 2 곱하기 50이다. 여기 흐를 때는 반대 거 적어주라. 자, 그래서 20A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전류 분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 부분을 전압 분배로도 풀 수 있겠죠. 여기에 전압이 1.2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 전압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압을 구했다면 여기에 있는 전류를 또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전압 분배를 한번 여기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 V2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V2는 두 개를 합칩니다. 그죠? 그래서 2.8 더하기 1.2가 되니까 4가 되고요. 후에는 1.2가 되죠. 전압은 200V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50이 되고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60V가 여기에 걸리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60V가 걸리면은 여기는 얼마 걸린답니까? 140V가 걸려야 200V가 되겠죠. 여기가 60V니까. 자, 60V가 여기 양쪽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죠? 그러면 60을 3으로 나누면 20A, 60을 2로 나누면 30A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60V 걸렸고 여기 30, 20이 더해졌으니까 여기가 50A가 됩니다. 또는 여기 140A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8로 나누면 50A가 흐르는 걸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걸 계산하시면 되고, 자, 지금까지 배운 옴의 법칙, V는 IR, 그 다음에 KCL은 우리가 마디 S입니다. 마디, 이런 마디 S는 KCL. 그 다음에 KVL, 이런 루프 S는
이는 루프에서는 KVL. 자, 그리고 합성장. 자,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가 있죠. 직병. 직병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압, 전류, 분배. 자, 이게 이제 사실은 회로 푸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 얘들만 알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뭐냐?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 친구들 이용한 어떤 이제 회로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한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셔도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회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은 옴의 법칙, KCL, KVL, 합성장애, 직병렬, 그 다음에 전류전압 분배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기본은 다 해결이 되겠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양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 내용을 갖다가 잘 알았다면 자, 지금 문제에 지금 R1의 1옴, R2가 2옴이었어요. R1이 1옴, 자, R1이 아니고 R이 1옴이고, 그죠? R1이 2옴이고, R2는 모르는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를 I라고 했고, 닫기 전에 전류 I0의 2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R2는 얼마냐고 물어봤죠. 자, 그럼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 I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닫기 전에 전류 I0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I0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닫기 전이니까 저항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라는 거는 R 더하기 그죠? R1분의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R이 얼마냐면 1이고 R1이 2예요. 그래서 V가 되니까 얘는 결국은 3분의 V가 됩니다. I0가. 근데 저항을 달고 나니까 원래 전류의 2배가 된다 했어요. 2배의 IO가. 되는데 이 전류는 가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배의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합성장을 우리가 보면, 자, V는 그대로 있고요. 아래쪽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합성장. 자, 저거 보면 R 더하기, 그죠? R1하고 R2가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R1,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R2가. 자, 그러면, 자, 1 더하기 2 곱하기 R2, 2 더하기 R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R2에 2 곱하기 R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지워주고, 여기를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분을 하면, 자, 2 플러스 R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죠? 여기 2 플러스 R2 더하기 2배 R2가 되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2 더하기 R2 하고 뭐하고 같은다? 3분의 2하고 같으면 되죠. 그래서 3을 1로 곱하고 2를 1로 곱하면서 넘어가면 4 플러스 요건 지금 3R2니까 6R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6 더하기 3R2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3R2가 6이 되겠죠. 6이 아니고 2가 되겠죠. 4 빼기 6 빼기 2가 6 빼기 4가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R2가 3분의 2옴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우리가 다시 보면 전류가 2배가 되면 저항은 반이 되어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항을 우리가 구하면 3이에요. 그죠? 3이고 이쪽 저항은 모르는 저항이라 치면 이 저항에 전류가 2배 되니까 저항은 2분의 1로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3분의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자, 다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 저항이 3옴이었어요. 맞죠? 3옴. 3옴인데 이 저항은 합치고 난 후보다는 저항이 2배 크다는 얘기죠. 그럼 합친 저항이 1 더하기 맞아요? 자, 2 곱하기 R2에
2 더하기 R2. 이거에 이게 새로운 장입니다. 이거에 그죠? 반이 되면 되겠죠. 그래야 원래 장이 이 장이 반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5 그냥 2분의 3 써놓어 볼까요? 2분의 3 써놓어 보고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 또는 2분의 2 2분의 2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뒤에 게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면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은 2 더하기 R2에 2R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4R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면 R2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걸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럼 R2는 3분의 2옵니다. 자,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자, 이거 제가 풀어주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된다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25분이지만 여러분들 실제 25분을 다 소화하려고 그러면 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다음 문제는 이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 I1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8이니까 이런 경우에 무조건 합성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2옴과 3옴을 합성저항을 구하면 우리가 5분의 6이 돼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가. 자, 그래서 1.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R분의 V인데 R이 1.8, 1.2가 돼가지고 3이 되겠네요.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압이 6이니까 여기에 2A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류 분배 법칙에서 I1은 두 개의 저항을 더한 다음에 항상 반대 걸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3을 적고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니까 0.4에다가 3을 곱하면 1.2A가 되겠네요. 자, 1.2A가 되면 여기는 얼마가 흐르나요? 0.8A가 흘러야 되겠죠. 합쳐서 2A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저항이 큰 쪽보다 작은 쪽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더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밑에를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전 전류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3이고 6이고 3이네요. 그럼 여기 합성장을 구하라는 얘기죠. 6과 3은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3, 6 더하기 3 해가 9분의 18이 돼서 2옴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옴이 되니까 3옴하고 2옴이 나오면 전체가 5옴이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돼서 3 더하기 2분의 20이 되죠. 그래서 4A가 흐르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우리가 여기가 A고 B 사이에 40V를 가했을 때 10A가 전류가 흐른다. R1, R2에 흐르는 전류 B를 1대1로 하려면 저항을 얼마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가 10A로 흐른대요. 10A. 그리고 여기 전류 B는 1대2가 된답니다. 1대2. 1대2가 되면 저항 B는 어떻게 돼요? 2대1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R1, R2 저항을 갖다가 그냥 기준으로 써보면 R2는 얼마 되나요? R2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R2를 기준으로 1로 잡으면 R1은 그거의 2배 돼야 되니까 R1은 2배의 R2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일단 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가 2옴이 되는데 여기가 40V예요. 그 다음 10A 흐르려고 하면 이 저항이 얼마 돼야 됩니까? 이 저항이 2 더하기 2가 돼야지 4분의 40에서 10A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하고 뭐하고 같아야 되느냐?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R1, R2를 곱하면 R1 곱하기 R2 하면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R1이 2배 R2니까 이건 2배의 R2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니까 얘가 3배의 R2가 되겠네요. 자, R2하고 R2 하나 날리고 2하고 날리면 결국 R2가 얼마 되느냐? R2는 3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R1은 그거의 2배이기 때문에 6옴이 되는 걸 우리가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8번 문제는 5A일 때 RX가 얼마 되면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RX가 얼마있냐? 자, 같은 문제죠. 자, 여기 지금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20V예요. 그러면 여기 5A가 흐르려고 하면 여기 4옴이 돼야지. 즉, 이게 2옴이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2옴이 돼야지 2 더하기 4가 돼가지고 전류 I는 R분의 V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4분의 20이 돼서 5A가 우리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는 저항이 있고 여기 합성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했을 때 2가 되면 합치면 어떻게 돼요? 4가 된다. 그럼 이게 2가 되면 되죠. 자, 그래서 6 곱하기 RX하고 6 더하기 RX가 우리가 얼마 되냐면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얘를 곱해보면 6RX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12 더하기 2RX가 됩니다. 자, 그럼 RX는 넘어가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2. 자, 3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X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저항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AB 양단에 30V가 걸렸대요. 30V. 자, 그럼 2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여기가 30V 걸렸다는 거는, 여기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30V 걸렸다. 2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여기 30V가 걸렸다. 그럼 여기 10A 흐른다. 그죠? 자, 이런 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 10 곱하기 3하면 30V가 맞죠? AB 양단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0.8옴하고 2옴하고 3옴이 병렬로 연결된 거, 이 사이에 이제 30V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여기 전체 전류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전원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안 그러면 이 자체를 전압 분배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압 분배를 한번 해보려 그러면 2옴하고 3옴을 합성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2옴, 3옴은 1.2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6을 5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을 얼마가 되나요? 자, 그래서 거기 걸린 전압을 V1이라고 해보면 얘는 0.8에다가 1.2를 더한 다음 1.2 곱하기 전체가 30V였죠. AB 사이의 전압이.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2 곱하기 3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하나 지우면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V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12V가 걸리고 여기가 18V가 걸리는 뜻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18V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리니 여기는 2분의 18에서 9A가 흘러가고 여기는 3분의 18에서 6A가 흘러가겠네요. 자, 6A가 흘러가고 합쳐지니까 여기가 15A가 흘러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AB 사이 전압은 우리가 30V라고 했고 여기 합성저항은 얼마입니까? I 뭐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흐른 전류를. 자, IX는 R분의 이쪽에 저항 0.8 더하기 1.2분의 전압이 30이었어요. 그래서 2분의 30은 15A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5A가 흘러가서 전류가 분배돼 가지고 9A, 6A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4개의 직병렬 연결해서 3옴에 흐르는 전류가 4A였다. 이렇게 됐다. 자, 이것도 쉬운 문제죠. 여기가 4A였대요. 4A. 그럼 4, 3, 12V가 여기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몇 볼트 걸린다고요? 병렬이기 때문에 12V가 똑같이 걸리겠죠.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요? 12를 2로 나누니까 6A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A가 되고요. 자, 합치면 10A가 여기 되겠죠. 다시 1로 와서 합치면 역시 10A가 되겠네요. 자, 10 곱하기 5가 돼가지고 오음의 법칙
50볼트가 여기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10이 돼서 40볼트가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AB를 하면 다 더하면 되겠죠. 40 더하기 12 더하기 50이 돼서 총 102볼트가 걸리더라.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한번 보면 11번 문제에서는 I가 3A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에 인가되는 전압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합성저항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합성저항을 구하면 이게 지금 저항이 직렬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직렬이죠. 그럼 여기 55m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 병렬 합성저항을 또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5와 50 병렬 합성저항은 25를 곱한 다음에 50 더하기 25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걸 계산해 보시면 3분의 55mm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류가 3A가 흘러갔으니까 I는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가 되는데 V는 내가 지금 모르는 값이고 R은 3분의 50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면 50분의 2 곱하기 3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전류가 3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약분하면 이가 얼마가 되냐면 50볼트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차시 마지막 문제를 이걸로 풀고 또 좀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류를. 여기 전류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항상 이제 루프를 그린 다음에 기준은 누구 기준이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V1은 마이너스 V1 더하기 저항은 수동소자이기 때문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을 무조건 플러스로 잡습니다. 자, 플러스 얘를 우리가 V3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V3 더하기로 들어가죠. 여기가 더하기니까 여기가 빼기고요. 더하기로 들어가면 더하기 70 다음에 더하기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로 잡고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2가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자, 여기를 그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자, V2가 있기 때문에 V2라고 쓰면 헷갈리겠죠. 여기는 숫자로 쓰겠습니다. 그냥 다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0 더하기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그죠? 그래서 3i 더하기 더하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70 그 다음에 전류 곱하기 저항 2i가 0 되면 되겠죠. 그래서 i가 지금 5i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2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i는 마이너스 1A가 된다.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내가 그림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렸지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나왔다. 그럼 실제 전류는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이렇게 4A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70에서 50 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보다는 전압이 또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0분 쉬었다가 13분부터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